사실 알고 보니 아베 신조는 진정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오늘은 남몰래 한국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베 총리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 자신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 시작하여 국민 여러분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 끝나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대로 아베 총리는 결국 사임하였습니다. 아베가 앓고 있는 개양성 내장염은 난치병 중 하나로 증상이 호전돼도 재차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약으로 완전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사임이라는 최종 선택을 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당시 게이오대 의학부 교수와의 대담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복통 후 설사와 혈변이 이어졌다며 변기가 시뻘겋게 물들어 놀랐다라며 당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장 적출을 검토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라는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대장염과는 달리 췌장암 또는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문이 일본 내에서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54년생으로 한국 나이 67세인 일본인 정치인으로 제90대, 96대, 97대, 98대 내각 총리 대신을 지냈으며 일본의 최연소 총리이자 그리고 메이저 유신일의 가장 오랜 기간 집권 기록을 보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베 집안은 일본에서 알아주는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아베 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은 모두 법대 출신이었으며 아베 신조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일본 외교부 장관을 지내다가 총리까지 할 뻔한 대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로 태어난 아베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달리 입시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대학교까지 자동으로 입학하는 세이케이 재단의 학교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학교를 다닌 아베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의 부족한 스펙을 커버할 목적으로 미국 유학을 보냈으나 아베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주 국제전화로 고국의 지인들과 통화를 했고 국제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나온 것을 아버지에게 들통나서 강제로 귀국하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베 가문에서 40년간 일해왔던 가정부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아베 신조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스스로 나는 사실 조선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며 인간식 때 본 그의 골격은 조선인 체형이었으며 신타로 부모들의 키는 작은 편인데 아베 신타로의 키는 180cm가 넘었기에 조선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약간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지만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 후 미국 유학을 마친 뒤 고베 제강이란 회사를 다니다가 1982년 아버지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1991년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었던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993년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최연소 총리로 취임할 당시 훤칠한 키와 훈훈한 외모로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난 기공자 타입으로 이미지가 좋아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아베의 정치적 업적은 일본 내에서 참으로 대단한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시작으로 25회 일본 참의원 통상 선거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전부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하였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독주하는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 심리로 인해 선거에서 연승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2018년 12월 일본 NHK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에 대한 충성도가 20대에서 매우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20대 남성의 아베 지지율이 무려 73%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베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에는 총리 취임 후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방한 당시 우익색을 드러내지 않고 국립현충원에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참배하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자유와 상관없이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최근 아베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불고기와 김치, 깍두기, 막걸리 등 간식도 많이 즐겼으며 심지어 아베가 방문한 서울 한식 맛집은 아베 총리가 단골이라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 전날 모든 유세를 마치고 한국 식당으로 가서 불고기를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단골 식당인 가레아는 코리아 발음대로 한자로 적은 것이며 딱히 비싼 식당도 아닌 저렴한 불고기 전문 식당입니다. 내부는 한국식 병풍과 하회탈, 조선백자, 개짝 등으로 꾸며놓아 누가 봐도 한국 식당임을 알 수 있기에 일부 극우 인사들로부터 종종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려있을 때에도 아베는 총리 관저에 자주 머물며 MBC에서 제작한 드라마 제5공화국을 열혈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아베 아키에 또한 한류 사랑으로 유명했었는데요. 한국 언론들과 인터뷰에도 수차례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겨울연가에 반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2006년 아베 1차 정권 시절 남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서울 강의 초교를 방문해 교과서에 실린 시를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용준과 이병헌의 열렬한 팬으로 배용준이 일본을 방문할 때면 그와 만나기 위해 같은 호텔에 묵기도 하였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자생력을 갖추고 더욱더 건승하기를 바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국산 불화수소로 전환했으며 SK 또한 7월부터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여 양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삼성전자도 역시 국산 소재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 경제 의존으로 인한 병폐를 깨닫게 해주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뜻밖의 효과까지 선사해준 것입니다. 또한 수출 규제로 촉발해버린 일본 불매운동의 붐이 형성되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12월 닛산 자동차를 시작으로 지유, 영에슬린, 올림푸스 코리아, 로이즈 컴팩트 코리아 등이 이미 짐을 싸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매출 저조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퇴출시키는 효과까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베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아베는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한파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로 생각보다 빨리 임기를 마치게 되어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로지 한국을 위해 불철주야 생각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아베 총리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서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친한 정책을 마구마구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가요 엑스맨. 지금까지 으뜸왕이었습니다.